자, 이제 11월 30일입니다. 오늘 이제 거대 계약 두 건이 드디어 이제 터지게 됐습니다. 코리 시거 선수와 이 맥스 슈어저 선수의 계약이 터졌는데, 일단 시거 선수부터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거가 텍사스와 10년 3억 2,500만 달러. 야,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875억이래요. 대박 계약을 또 따냈습니다. 이게 메이저리그 역대 6번째로 큰 규모의 계약이죠. 네. 그래서 이제 코리 시거가 과연 이 정도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인가, 뭐 이런 논란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거 선수가 이번 스토브리그 이 코리아 선수에 이어서 랭킹 항상 뭐 거의 2위에 올라 있는 그런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이제 30살이 채 되지 않은 선수가 어쨌든 건강한 경기에서는 꾸준한 이런 임팩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요. 유격수로선 드문 이 좌타 거포라는 점도 시거가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거 선수가 2015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시즌, 이제 좀 경기에 나왔을 때는 항상 꾸준한 생산력을 보여줬었던 선수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6년에 26홈런, 이게 데뷔 시즌이에요. 사실 데뷔하고 이제 다음 시즌 신인왕 자격이 있는 풀타임 첫 해. 시즌이었는데 맞습니다. 26홈런 72타점, 타율이 3할 8리에 OPS 0.877, 신인왕 받았죠. MVP 3위 받았죠. 실버슬러거, 올스타까지 모두 석권하면서 진짜 혜성처럼 등장을 한 유격수 대형 유망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7년 동안 다저스에서 활약하면서 뭐 홈런은 104개, 그러니까 아픈 시즌이 많아서 그런데 비율 스탯으로 보자고요. 타율이 2할 9푼 7리, 야. OPS도 0.870. 유격수가 이 정도 타격 성적 기록하는 선수 정말 흔치 않죠. 맞아. 지난 시즌에는 이제 월드 시리즈 MVP까지 또 수상을 하면서 다저스의 32년 만에, 1988년 이후에 32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가져다 주기도 한 선수가 바로 이제 시거인데, 어쨌든 이 오버페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3억 달러 넘는 거 이거 맞냐? 연평균 금액 3,200만 달러 이거 맞냐? 그렇죠. 3,250만 달러인데 와, 이 진짜 엄청난 돈이긴 하죠. 그니까요. 근데 커리어 통산 이 조정 OPS가 131이에요. 그러니까 다저 스타디움이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 평균적인 선수보다 31% 더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줬다는 거는, 이거는 유격수로서 정말 대단한 스탯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비율 스탯에 비해서 누적 스탯이 부족한 이유는 역시 토미 존 수술 때문에 한 차례 좀 건너뛴 시즌도 있었고, 또 이제 손등에 사고를 맞거나 항상 좀 불운한 부상들이 엉덩이 쪽에도 있었어. 그래, 부상도 있었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건강하지 못해서 좀 결장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유격수 포지션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과연 이 돈값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그 중요한 요소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죠. 현지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논란인데, DRS라던가 기타 스탯을 봤을 때 아직까지 평균적인 유격수 수비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네. 일단 덩치가 너무 커요. 190cm에 가까운 키 때문에 결국에는 무릎에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그랬을 때 향후 한 3년 정도 유격수 기량을 유지하면 다행이다. 네. 뭐 이런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미래까지 생각을 해서 이런 계약을 맺기에는 시건을 잡을 수 없는 선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S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 후반부에 부진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10년 계약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페이 논란 당연히 뭐 있을 수밖에 없지만, 텍사스 입장에서는 시거를 잡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텍사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A로드, 그때 당시에 뭐 환율을 변환해서 생각했을 때는 A로드 다음으로 큰 계약입니다. 와. A로드는 그때 당시에 거의 5억 달러, 지금 환율로 바꾸면은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받았는데, 네. 물론 그때만큼은 아니죠. 하지만 시거 그리고 시미언한테 5억 달러를 태운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이런 엄청난 돈을 태웠는데, 만약에 이 선수들이 부진했을 때 텍사스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면 너무 깜깜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이제 시미언 선수에게 7년 1억 7,500만 달러의 이 대형 계약을 안겨줬고, 앤드로스와 오도어를 쓰던 히스톤 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업그레이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선수가 좀 크게 부진하다고 한다면 텍사스의 미래가 좀 암울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오프시즌에
시즌에 준 계약 합치더라도 5억 6,120만 달러. 그렇죠. 존 그레이한테 이제 선발 투수인 존 그레이한테 4년 동안 5,600만 달러를 지급을 했고요. 콜 카룬도 데려왔죠. 네. 520만 달러에 영입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6,690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사실 텍사스가 이렇게까지 큰 이 베팅을 하는 이유, 오픈발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새 구장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성적이 진짜 안 좋았어요. 60승밖에 못했고 100패를 넘게 했는데 네. 관중 동원은 아메리칸 리그 3위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중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성적까지 좋아진다면 텍사스가 한번 인기 전국구 팀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리빌딩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급 내야수 FA를 영입하면서 한번 달려보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이 텍사스도 이렇게 이 광풍, 이 스토브리그 광풍을 이끌어가는 팀 중에 하나지만 뉴욕 매츠도 빠질 수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슈어저 선수와 3년 1억 3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이 대단한 이유, 연평균 4천만 달러 돌파하는 최초의 계약이었다고 해요. 그렇죠. 4,333만 달러. 이게 게리 콜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연평균 최고 금액이 3,600만 달러인데 네. 733만 달러가 돌파를 한 거예요. 연평균을 쳤을 때도. 네. 거기다 옵트아웃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고 2년 뒤에. 사실 만 37세가 이제 내년에 되는 투수잖아요. 네. 이런 투수에게 3년에 1억 3천만 달러를 태운다? 사실 이게 시장 논리로 봤을 때는 매치가 이렇게까지 과하게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계약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매치는 영입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우스먼을 플랜 B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토론토가 채갔죠. 매치가 돈 많이 준다고 했는데 미리 채가 버렸잖아. 그런 상황에서 매치가 영입할 수 있는 선수는 이제 슈어저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됐었고, 슈어저마저 놓치면 매치는 진짜 내년 시즌에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미 돈을 많이 썼는데 포스트 시즌을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슈어저한테 과감하게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슈어저는 서부 가고 싶어 하니까 네. 1,000만 달러 더 얹어가지고 과감하게 계약을 맺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올 시즌에도 어쨌든 슈어저 선수가 179.1이닝 동안 15승 4패, 이 평균 자책점 2.46에 삼진도 236개를 잡으면서 뭐 여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 뭐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 시즌 막판에 보여준 뭐 체력 저하, 데드함 증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막판 두 경기에서 자책점이 5점이 2번 나왔어요. 그리고 포스트 시즌 중반에는 이제 데드함 증세로 인해서 선발 로테이션을 건너뛰기도 했었죠. 그동안 슈어저가 보여준 워크호스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처음 보이는 증상입니다. 당연히 네. 불안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 슈어저라면 그래도 한 몇 시즌 정도는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디그롬과 함께 내셔널리그, 뭐 혹은 이제 메이저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최고의 원투펀치를 이제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디그롬이 올 시즌에 아프기는 했어요. 하지만 건강했을 때 디그롬은 어땠습니까? 패스볼 평균 구속이 99마일에 평균 자책점이 1.08이에요. 야. 이런 선수와 맥스 슈어저, 올 시즌 사이영상 3위를 받은 선수의 조합이고, 이 두 선수는 커리어도 대단하잖아요. 네. 슈어저가 3차례 사이영상을 수상했었고 디그롬은 2차례를 수상했었는데, 2016년부터 17년까지는 슈어저가 2년 연속 받았죠. 18, 19년에는 디그롬이 2년 연속 받았죠. 4년 동안 두 선수가 독점을 했는데 네. 두 선수가 한 팀에서 뛰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메이저리그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이제 뭐 랜디 존슨, 커트 실링 정도는 가지고 와야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커트 실링도 사이영을 못 탔잖아. 사이언을 못 탔구나.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커리어로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매치도 역시 텍사스와 함께 이번 오프 시즌에서 2억 5,450만 달러 벌써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는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텍사스와 매치 두 팀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속상해하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디냐? 양키스, 그리고 이제 다저스인데,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시거와 슈어저 모두 다 다저스에서 뛰었었던 선수이니만큼 이 양키스 팬들보다는 다저스 팬분들이 조금 더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저스 이거 뭐 하고 있나? 우리 돈 없는 구단 아닌데 왜 다 뺏기나? 뭐 기껏 영입하는 선수, 단년 계약 선수 2명, 뭐 히니 영입하고 허드슨 영입하고 네. 이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다저스 팬분들은 우리 팀이 이랬던 적이 없는데, 맞아요. 분명히 박탈감을 느낄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스토브리그가 너무 특이한 거예요. CBA 협정이 이제 12월 2일날 만료가 되면은 직장 폐쇄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를 만한 팀들이 앞다퉈서 미리 지른 거지, 사실 스토브리그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분명히 직장 폐쇄가 멈출 거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계약을 시작하면 다저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코레아랑 3억 달러의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거고,
어허.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커쇼 선수의 텍사스행도 계속 점쳐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커쇼까지 텍사스로 보내버리면 사실 프리드먼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 팬들 그리고 이제 국내 다저스 팬분들께서는 굉장히 속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시고 놓쳤고 컷쇼까지 놓치면 진짜 큰 타격이고요. 테일러도 있지, 젠슨도 있지, 조켈리도 있지. 뭐 조켈리는 잡지 않겠지만 네. 프로스 크네이블들 어쨌든 이 다저스가 8명의 FA 선수가 나갔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몇 명은 붙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내년에 당장 터너 선수를 유격수로 쓰고 뭐 2루 자원은 개빈 럭스 선수를 믿고 간다고 하더라도 뭐 테일러를 만약에 잡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내야백으로 베이티, 맥킨스트리, 노이지 뭐 이런 선수들을 얕아진 야수 뎁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FA 영입이라든지 뭐 트레이드라든지 좀 살 길을 찾아볼 것 같은데 사실 선발진에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 뷰러, 유리아스, 곤솔린, 히니, 프라이스 뷰러, 유리아스 말고는 지금 믿을 선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참 이 선발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바우어가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원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참 지금 남은 FA에도 만약에 큰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트레이드 이제 뭐 신시내티랑 계속 이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도 다저스가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이 미친 시장에서 이성적인 이 소비를 계속하려고 하는 모습이 답답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팬분들 답답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스토브 리그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요즘은 지난해 뭐 이제 예년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스토브 리그는 많이 남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다저스가 또 뭔가 하나 뻥뻥 터뜨리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슈어저와 시거 선수의 이 이적 소식, 이 계약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다저스 얘기까지 한번 곁들여 봤는데요. 이제 스토브 리그 직장 폐쇄가 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선수들이 FA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이 또 이 직장 폐쇄 되기 전에 계약을 하게 될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